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최근에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뉴스케일 파워와 50조 원 관련된 SMR 이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다, 이 수주를 하였다라는 이슈가 겹겹이 나와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세부터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 이 금일 최고가를 한 11%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원전 관련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더라도 금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전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팀코리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대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던 만큼 6월 체코 원전 수주까지 현재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SMR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6월 체코 원전 관련된 이 모멘텀이 겹치면서 금일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AI를 통해서 산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전은 핵심 에너지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전에 이 바이든과 그리고 이 트럼프 모두 공통 정책안이 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차트적인 흐름세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수급적인 흐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매집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사모펀드의 물량 자체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모펀드까지 가세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 이 자체가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모펀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6월달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11월 대선 전에 이 공통 정책안으로서 원전 관련된 기사와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체코 원전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9%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SMR이 결국에 미국의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를 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0조 원 프로젝트에 두산이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것은 이 초기 투자를 한 덕분으로 현재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SMR 관련된 이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 우리기술 같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에 대한 흐름폭을 보여주어 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규모 자체가 50조 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고,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전 관련된 산업 동향을 좀 분석을 해 드릴 때 가장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27년부터 40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 바로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항상 성장에 대한 동력을 받는 게 시장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어떤 수주 관련된 계약 건수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외 주식이죠. 뉴스케일 파워의 이 주가의 차트 흐름세를 보게 되면 이 전거래일 한 16%가량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22년 3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8% 가량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업황적인 부분, 계약 건수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겹치면서 금일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코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가 6월부터 7월 달에 선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SMR 규모, SMR 수주가 50조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이 체코 원전은 30조 원 정도를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파전인 상황인데,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탈락하긴 했는데, 이 한국의 원전 기술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왔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뭐 프리미엄을 떼가려고 하는 전략이겠죠. 자, 어쨌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성 이슈도 존재를 하지만 현재 가장 직접적인 이슈는 프랑스다. 프랑스와 이파전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EU에 속해 있죠. 심지어 원전 발전량이 EU 내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사업적인 측면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 건설 단가가 프랑스의 절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건설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누가 입찰할 수 있는지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체코 원전을 한국이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적인 기사가 팀 코리아 관련된 이슈가 나오겠죠. 뭐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른 거래량과 함께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산업 패러다임을 봤을 때도 AI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 단가가 싼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시장의 수요도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대선 전에 트럼프 바이든 뭐 누가 이기든 미국 원전주는 꽃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둘의 공통 정체관이 원전이다. 그래서 전기차부터 해서 반도체나 뭐 AI 같은 이 산업이 계속해서 커질 것은 확실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력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원전도 핵심 적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등락폭이 큰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원전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나왔죠. 애초에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산업 섹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과매수 구간에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총선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민주당이 승리를 해주면서 애초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다소 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SMR 관련된 이슈와 체코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는지, 자,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모멘텀을 받아주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봐도 24년부터 26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전망을 그리는 상황입니다. EPS도 증가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ROE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기 자본 이익률도 상승하는 모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구나. 자, 이러한 부분도 근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업황적인 가세화도 돌입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22년도 9월달 기록을 했던, 그리고 21년도 구간에 이 투자의 심리가 많이 자리 잡혀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그 상승의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가파르게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상승 모멘텀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6월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지율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데, 공통 정체관이 원전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